추석 민심 여론조사 이런 거 보도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도에 따라서 말이죠. 두 양대 정당의 그 지지도가 엇갈리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고 반대로 민주당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빚어지나요? 예, 추석 민심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예전부터 좀 해왔었는데 저는 추석 민심의 뭐 어떤 정체에 대해서 약간 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뭐 메이저에 해당하는 조사기관 여러 곳에서 추석 민심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추석 연휴 직전에 했죠. 했는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서로 반대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 33, 민주당 27인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 27대 34 이런 식으로 완전히 거꾸로 나와서 사람들이 뭐 추석 민심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뭐 전망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어느 걸 믿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추석 민심 조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실시됐던 조사들도 이 차이가 많이 난다 해서 좀 헷갈린다. 특히 이제 ARS라든지 응답률이 좀 낮은 그런 조사에서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뭐 이번은 그렇습니다. 이번은 일단 응답률이 낮은 조사 기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왔고요. 또 최근에 좀 이제 질문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통 먼저 묻는 게 상식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대개 일반적인 관행이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을 묻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을 묻는 거죠. 근데 일부 조사기관이 정당 지지율을 먼저 물으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더라. 뭐 이런 결과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차이가 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도 질문 순서 그것도 포함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 박사가 지금 여론조사를 하신다면은 같은 여론조사를 할 때 대통령 지도를 먼저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먼저 물으면은 네. 그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뭔가요?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 어떤 걸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원칙이나 뭐 이렇게 뭐 왕도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우리가 네. 그냥 뭐 관행적으로 네. 뭐 대통령을 먼저 묻고 정당을 묻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몇몇 조사기관이 정당 지지율을 먼저 물었더니 이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은 똑같아요. 네. 먼저 물으나 나중에 물으나 똑같은데 정당 지지율은 나중에 묻는 거에 비해서 먼저 물으면은 네. 민주당 지지율이 좀 더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좀 듣고 싶어서요. 왜 그런지. 네. 이제 뭐 이거 사실은 뭐 은밀한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건 아니고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먼저 묻게 되면은 소위 고관여층, 정치에 관심이 많은 민주당 지지층, 특히 이제 야당 지지층들은 약간 뭐 갑자기 처음부터 그죠? 첫 질문부터 대통령 싫어하는데 해서 뭐 응답을 거절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뭐 기분 나쁘다는 거죠. 뭐 대통령 이야기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싫다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빠지니까. 그렇다면 네. 이제 빠지지 않은 게 더 바람직한 여론조사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다 해야 되죠. 그러면 정당 지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정당 지지율을 먼저 묻는 게 네. 맞다고 다른 어떤 영향 요인 없이 바로 네. 정당 네.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을 먼저 물으면 대통령 지지율 영향을 받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을 먼저 물어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속에 정당 지지율이 포함되지는 않겠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이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을 먼저 물으면은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끝났다. 평가가 끝났다. 이제는 대통령 말고 김기현 여당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를 해서 그야말로 순수하게 정당만
평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당 지지를 먼저 묻게 되면은 정당 지지율 속에 대통령을 약간 고려해서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 순서에 따라서 정당 지지율이 조금 달리 나오는 그런 경향인데 이건 뭐 제가 두 가지 이유는 그냥 추정했을 뿐이고 아주 엄밀한 뭐 과학적 분석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마찬가지 맥락에서 말이죠. 먼저 대통령 지도를 물어봤다면은 자기가 한 답변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지지한다고 했으니 정당 지지도 물어볼 때도 대통령이 속한 당 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이라고 답을 해야겠네. 이제 그런 방향의 영향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질문 순서와 관련된 조사 방법을 보면은 크게 메이저 전반적인 걸 묻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걸 묻게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만약에 전반적인 걸 묻지 않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당신이 행복하냐 하는 건 전반적인 질문이겠죠. 근데 만약에 결혼 생활이 행복하냐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뭐 행복도가 뭐 결혼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결혼 만족도를 먼저 묻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행복도를 묻게 되면은 결혼 만족도는 내가 대답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결혼 만족도를 빼고 직장 생활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만 대답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네. 사람들이 달리 반응할 수 있다는 그렇군요. 거죠.